우리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와, 오늘도 위치가 막 이렇게 됐네. 네. 오랜만이다. 그래요. 좀 이따 자리를 좀 다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오늘 스튜디오가 오늘 완전히 좀 새롭게 변했죠, 그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발전한다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네, 조금 기뻐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뭐죠? 우산. 예. 근대와 정근대가 만나다. 만나다. 이 작가가 누구예요? 김진서. 다 외워서 오신 것 같아요. 책을 안 보네, 이제. 네, 예? 이제 안 봐요. 그럼. 책을 안 보고 해요. 읽기 전에 뭐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기 전에. 네. 예. 이 부분들, 읽기 전에 부분 있죠? 요거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누가 한번 볼래요? 읽기 전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우산이 어. 도입된 초기에 민간에서 우산을 금기시한 이유를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알아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우산을 금기시 해버렸네. 네. 비 오는 막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그지?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산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알아보고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해보자. 근데 이제 우산을 이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그죠?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네요. 이거의 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네. 머리말과 본문 1, 본문 2, 맺은말로 되어 있어요. 그 3단 구성이네. 그죠? 네. 잘 되어 있는 구성은 탄탄하다. 그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자,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 소재가 딱 있네. 그럼, 수제가 나왔네요. 네, 이제 머릿말을 갖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 읽을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외웠어? 아니 그냥 술술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와, 오래 안 됐구나.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고분 벽화에 최초로 우산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햇빛을 가리는 것이 주목적인 일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산이었네요. 일산이 아니라. 네, 이제 한문 잘 봐야 돼. 일산, 이런 일본 제품으로 일본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네. 그게 아니라 일산, 햇볕을 가리는 거다. 네, 좋아요. 당시 일산은 왕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으며 상류사회에서도 계급에 따라 모양이나 색상을 달리할 정도로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썼네요, 그죠? 네. 일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좀 화려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네. 좀 독특하게 생겼겠다, 그죠? 네.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우산이나 일산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상류층만이 일산을 겸해 의뢰용으로 우산을 썼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네. 왜 왕을 비롯한 소수의 상류층만이 일산을 겸해 우산을 사용했을까요? 우산이 예. 권력을 상징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와, 똑똑한데. 우산이 맞아.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죠? 네. 특히 관리들이 외출할 때 햇빛을 가리거나 네. 비를 피하기 위해 일산과 우산을 겸한 장량항 우산이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한 것도 그 예이다. 또 장량항우산이 뭐죠? 장량항 우산? 네. 왜 이렇게 어렵지 이름이? 장량항우산. 뭐 사람 이름 같다, 그죠? 네. 뭘까, 이게? 뭘 갖다 장량항우산이라고 했을까요? 일산과 우산을 좀 합친 건가? 맞아요. 일산과 우산을 합친 걸 장량항우산이라고 했죠? 야, 이거 다 외웠어, 온 것 같아, 오늘. 무서워요. 자, 여기가 요약을 한번 짧게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는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왕과 상류사회는 우산을 권위와 권력의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그랬다. 좋아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반면 서민들의 경우 조선 후기까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지 않았다. 잠깐만, 이거 보니까 서윤 학생만 외워서 온 것 같아요. 저도 외웠어요. 서진이는 못 외우는 거 아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외웠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민가에서는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수까지 있었다. 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치? 뭐지? 이러한 풍습은 기후에 민감했던 농경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구나. 뭐야.
근데 이전은 농경 사회에서는 기후는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사회에서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늘 조심하였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도구를 써서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믿었던 것이다. 두 가지가 나왔네, 그죠? 네. 왜 우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네. 기후에 민감해서 비가 와도 기후에 민감했던 어. 농경 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그지? 네. 비가 와도 우산을 사용하지 않은 배경이 기후에 민감했던 농경사회인데, 비 오지 말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큰일 나니까, 그지?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 도구를 써서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재앙이 따른다고 믿어요. 그렇네, 그지? 재앙이 따른데, 이게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그죠? 네. 야, 머릿말을 갖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딱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우산이 승려층의 권력을 상징하였고 조선 후기까지 농경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서민들은 비를 가리는 것을 꺼려했다. 그렇구나. 야, 이제 머릿말에는 중요한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죠? 네.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좀 더 앞에 넘어갈까?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죠. 자, 이거 제가 뭐야? 외워볼게요. 외우세요. 현재 우리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소제목은 없었어요? 소제목이요? 수제목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몰라요. 우산을 썼다가 몰매를 썼다? 우산을 썼다가 오, 몰매를. 맞다, 우산 맞다. 쓰면 맞아 죽어요. 그때는. 야, 세상 좋아졌다, 그죠? 이제 우산 써도 안 때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비롯되었다. 서구에서 우산이 일반화된 것은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데와.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근로시간과 휴일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여행이나 운동, 경기, 관람을 비롯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유입되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유입되었다.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죠? 네. 시간이 좀 생기니까 놀고 이러다 보니 야외 활동하는데 비 맞기 싫으니까. 이 우산을 만들어 썼다는 거네요. 좋아요. 이러한 서양식 우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세기 중반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선교사들 가졌구나. 당시 우산은 박쥐 모양으로 비닐이나 기름종이 또는 방수 처리한 홍거풀, 나무나 쇠로 만든 우산살에 덮여 씌워 만들었다. 와, 박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신기하다. 예뻤겠다. 그러나 우산이 도입된 후에도 민가에서는 비를 가리는 행위를 금하는 풍습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야, 내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왜 민가에서는 비를 가리는 행위를 금했을까요? 그때 민가에서 비를 가리는 행위를 금하는 풍습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치? 뭐 때문인지는 알죠, 그죠? 네.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안 변했는데, 그죠? 여기를 갖다 요약하면은 우리나라의 서양식 우산이 18세기 중반에 들어왔으나 일반인들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걸렸다. 이거 농경사회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됐는데, 그죠? 자, 다음 부분 계속 한번 외워봅시다. 기록에 따르면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비 오는 날에 우산 사용을 꺼려했다고 한다. 그렇지, 그지? 이거 뭐 괜히 쓰고 다녔다가는 욕먹으니까.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이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가 몰매를 맞은 일까지 있었을 정도다. 무섭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선교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봐 우산 쓰고 다니는 것을 자제하였다고 하니 우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산 도입 초기에 우산을 쓴 외국인들이 몰매 맞은 사건도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도 쓰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죠. 우산 썼다가 맞아 죽었어요. 네. 그래, 또 봅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은 점차 확산된다. 이때 우산은 남녀 차별이라는 봉건적 정서와 결합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상징물이 되기도 했다. 희한하다, 그죠? 야, 나 이런 거 싫어요. 저도요. 이 여자가 더 약한데, 그죠? 남자들은 비 안 맞으려고, 그지? 이상하네. 좀 이상해요. 아, 좀 이상해요. 이것은 서구에서 우산이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남성들의 상징물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아, 그렇구나. 서구에서 둥근 우산은 태양의 원반, 즉 둥근 태양 자체를 상징하였고 방사형 우산살은 햇빛을, 손잡이는 우주의 축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우산의 사용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우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 좋아요. 요약 한번 해보세요. 우산이 사용이 점차 확산된 시기에도 계급과 계층에 따라 우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 좀 확산되어도, 그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거 되진 않았는가 봐요. 없어지진 않았는가 봐요.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네? 네. 오늘 이번 시간 요까지만 할까요? 네, 일단 본문 1까지만. 아, 그리고 다시 조금 외우는 걸 연습 좀 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산이 사회에 정착되면서 민가에서는 우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금기 사항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아, 예를 들면 민가에서는 방 안에서 우산을 펴는 행위를 금하였다.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죄를 지어 감옥에 간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와, 골 때린다, 그죠? 네. 우산 피면 이제 감옥에 간 이런 감옥을? 속설이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막 이상한 거. 아, 저 그거 문 방지턱 밟으면 귀신 나온다? 와, 그리고 또 또? 빨간색을 이름 쓰면 죽는다.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러분 막 선생님 이름 빨간색으로 쓰고 막 이랬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착한 학생. 저희 착해가지고. 착한 사람, 안 착한 애들 막 그러고 있죠. 네. 내 이름 쓰는 애 있었는데, 근데 좀 이상하게 했어요. 자, 또 봅시다. 방 안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스스로 빛을 가리는 행위로 햇빛을 보기 힘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아, 그랬구나. 또한 우산을 거꾸로 들면 벼락을 맞는다는 속설도 전한다. 어? 거꾸로 든 우산은 하늘에 대한 거역으로 하늘을 노하게 해 벼락을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야, 여기는 금기사항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첫 번째 금기사항이 어. 바로 어.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우산을 우산을 거꾸로 들면 안 된다. 아, 좋아요.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본문 1을 갖다 요약 한번 하고 좀 쉬도록 하죠. 본문 1에서는 어. 서양식 우산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연습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박사님. 자, 인사, 여러분. 안녕. 안녕.